안녕하세요. 회전목마입니다. 여러분은 왜 드론을 선택했나요? 날리는 재미, 비행의 즐거움은 드론뿐만 아니라 IC 헬기, IC 비행기도 있고 오히려 이 녀석들이 다이나믹한 즐거움은 더 있을 겁니다. 드론은 보다 안정적인 비행으로 타 비행체에 비해 촬영에 더 최적화된 기체입니다. 센서부터 보시면 센서는 빛을 받아서 이미지를 만드는 장치로 센서가 클수록 좋습니다. 매빅2 프로가 1인치로 셋 중 가장 크죠. CMOS라는 건 센서의 종류로 요즘 대부분 CMOS인데 장점은 큰 화소를 담기 좋고 발열이 적으며 생산 단가가 낮은 반면 단점은 저조도 환경에서 노이즈가 끼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 원칩이라고 추가 장치가 있습니다. 유효 픽셀에서 픽셀이란 화소로 옛날 TV 브라운관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점점이 색들이 찍혀 있어 이게 거리가 좀 떨어진 데서 보면 이미지가 보이는데 픽셀 수가 높을수록 선명도가 좋습니다. 이것도 셋 중 매빅2 프로가 가장 높네요. 다음 렌즈에서 FOV는 시야각으로 클수록 더욱 넓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건 셋 중 매빅2 줌이 가장 크고 다음 매빅1 프로, 매빅2 프로 순이네요. 또한 매빅2 줌은 줌 기능으로 두 개의 시야각이 존재합니다. 줌 기능을 쓰면 당연 시야각이 좁아지겠죠. 조리개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로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초점 거리가 길수록 얕은 심도를 보여줍니다. ISO는 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감도는 광광면의 빛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ISO 값이 낮을수록 노이즈가 적고 높을수록 흔들림이 강합니다. 다음 셔터 속도는 밑에 동영상 해상도를 설명하며 같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해상도를 보시면 4K, 2.7K, FHD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매빅2 프로의 4K에서 3840/2160은 가로 세로의 촬영에서 보여주는 해상도를 나타낸 것으로 클수록 당연히 넓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24, 25, 30p의 p는 프레임으로 프레임은 1초당 몇 장을 촬영해 줄 수 있냐를 나타낸 것으로 프레임 수가 높을수록 다이나믹한 움직임 촬영 시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촬영을 할 때는 셔터 속도는 프레임 수 곱하기 2로 해주는 게 통상인데 셔터 속도는 낮을수록 빛을 더 받아들여 몽환적인 느낌의 장노출 촬영 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새 매빅의 해상도를 비교해보면 매빅 1 프로가 4K에서도 2.7K에서도 가로를 더 넓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저장 비트 전송률은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매빅 1에 비해 매빅 2들이 더 높으니 같은 해상도 및 프레임으로 촬영했어도 조금 더 좋은 화질로 녹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같은 시간 녹화 시 녹화 저장 용량도 높다는 거겠죠. 컬러 모드에서 매빅 1 프로는 홈페이지에 스펙은 안 나왔지만 실제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 시네라이크는 영화 느낌의 색감으로 좀 웅장하고 묵직하며, HDR은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하여 사람 눈으로 보는 느낌과 비슷한 색감이고, D 로고는 좀 물 빠진 느낌의 색감인데 다이나믹 레인지, 즉 움직이며 촬영 시는 좋으며, D 시네라이크와 HDR은 이미 완성된 색감이라 영상 편집 시 굳이 색 보정을 안 해줘도 될 만큼 되지만, D 로고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 시 색 보정 작업이 필수이며,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분들이라면 편집 후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색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파일 형식인 MP4는 윈도우 기반이고 MOV는 맥북 기반이며, H265는 H264보다 압축되면 용량을 축소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제가 왜 앞에 영상 제작 형식을 언급했는지 이해 가시나요? 녹화 형식도 중요하지만 영상 제작을 위해 편집 과정도 거쳐야 되니 언급한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드론들에 관해 바람 저항력, 움직임, 장애물 감지 능력 등 비행에 관해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하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물론 드론은 날아다니며 촬영이라 촬영 시 공간에 대한 구도의 한계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촬영 장비보다 드론 비행 실력이 많이 요구되기도 하죠. 촬영을 목적으로 두고 드론 구입을 하셨다면 유튜브에 많이 있는 비행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분들 중 동일 드론으로 5번 이상 순수 드론 촬영해서 올린 분들이 있나 살펴보십시오. 그게 없다면 이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드론인이라기보단 테크 유튜버에 가깝다 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분들은 그만큼 드론 비행을 다양한 환경에서 해오며 촬영했다는 것으로 이분들이 더 종합적인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드론의 하드웨어적인 기능 이외에 어디가 촬영하기 좋고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혹시나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경험하신 찐 드론인 분들이시니까요. 저도 어쩌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만이 아닌 이렇게 설명 영상도 올리는데, 이걸 자주 안 하는 이유는 자료 찾고 검수하고 더빙하고 미리 짜고 더빙해서 음성 맞춰 싱크 편집 작업 해줘야 되고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이렇게요. 드론 하드웨어적인 설명을 해주는 분들도 나름 노고가 많고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건 맞습니다. 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더 좋아서라고 멋지게 포장은 못하겠네요. 전 나름 귀차니즘이니까요. 밑에 설명란엔 제가 속한 네이버 드론 플레이 카페에 올린 제 글 2개와 다른 분께서 올린 글 1개, 드론 사고는 어떤지, 드론 비행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은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드론 입문을 하면 필히 알아야 될 사항을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